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큼 다정해 보이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던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1년 조금 안 되었고요. 저는 다른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신혼생활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결혼 초기만 해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결혼 전에는 언제나 저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정말 믿음이 갔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입을 모아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 직장으로 이직하면서부터 상황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새로운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연봉도 거의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고 점점 더 자신감에 차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는 누가 봐도 저를 더 좋아하는 입장이었고 경제적으로만 비교해도 시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처가덕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신혼집, 혼수, 남편에게 준 예물, 누가 봐도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 결혼식장 등등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또 미안해 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이혼한 지금도 어머니에게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엄청 나무라시며 이혼을 말리지도 않으셨죠. 어쨌든 남들은 결혼할 때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있기도 한다는데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남자 쪽에서 많이 보탬이 못 된다고 미안해 하시면서 남편에게 늘 집사람에게 잘하라는 소리를 하셨죠. 너는 와이프 복이 많다고 감사하고 늘 잘해야 한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너무 좋으시더구나. 너만 잘하고 살면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잘해. 엄마가 많이 못 따줘서 늘 마음이 걸리는데 딸 가진 부모가 없는 집에 시집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아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그래도 이만저만 잘나 보이니 처가에서도 저 반대 안 하신 거예요. 솔직히 제 배경만 좋았어도 더 좋은 조건으로 장가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조건 낮은 자세로 엎드려 살 필요는 없다고요. 제가 알아서 하니까 그 처가에 잘하라는 말 좀 그만하세요. 다만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안 보이는 모습이 시어머니 앞에서는 보이긴 했죠. 어머니가 저에게 잘하라고 하면 괜히 심술을 부린다거나 하는 모습이요. 혹은 자기도 잘났는데 배경 탓을 한다던가 하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단지 자존심이 세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이 나중에 엄청난 단점이 될 줄은 몰랐죠. 그 당시는 저희 부모님도 사람 하나 성실하고 착한 거 보고 사위를 맞으신 거고 남편이 결혼 전에 저에게 정말 지극정성이고 다정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결혼 초반 남편은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며 연봉이 1.5배로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점점 자신감에 차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이직의 배경에 저와 저희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남편은 기술은 있었지만 다니던 회사에 착취만 당하며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도 적은 월급을 받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직을 권유해도
남편은 늘 자신감이 부족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저는 부모님께 슬쩍 이야기를 꺼냈고 친정아빠가 도움을 주셨죠. 아빠는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남편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아빠는 남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계셨고 남편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힘을 써주셨습니다. 아빠는 지금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요 주주였고 그때 이직 기회가 생기도록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혹시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자격지심을 가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어느 날은 저만 따로 불러서 신신당부를 하실 정도였어요. 규현이 결혼 생활은 행복하니? 김서방이 잘하던데 아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어째 김서방은 이직한 회사에서 적응 잘하고 있대? 두짜니까 일을 아주 열심히 한다더구나. 네, 그럼요. 일단 월급이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많은데 그것만 해도 만족하죠. 요즘 일밖에 몰라요. 평일에는 야근하느라 거의 집에도 늦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 원래 처음에 힘든 법이니까 네가 내줘 잘해줘. 내줘 할 것도 없어요. 김서방이 오죽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인데요. 오히려 저를 챙겨준다니까요. 아마 아빠 덕에 좋은 회사 옮긴 거 알면 더 열심히 할걸요? 아빠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요. 오흐이, 내녀 김서방한테 아빠 입김 들어간 건 말하지도 말어. 아직은 그럴 필요 없다. 어느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적당한 위치 오르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아. 괜히 창인덕 봤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본인도 위축될 테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아빠는 남편에게 아직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이직할 때 어떤 도움을 줬는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말해도 상관없겠다 싶었는데 아빠 뜻이 그러니 저도 따를 수밖에요. 어쨌든 결혼 후 저는 한동안 살림만 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 건강 문제도 있었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직장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남편이 이제부터는 내가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쉬어라고 했을 때 저도 안심하고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다가 살림만 하니까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은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주말이 되면 늘 저를 위해 맛집을 찾아가 데이트를 즐기곤 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시댁에 너무 안 간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는 시댁에 가겠다고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는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오지 말라고 하셨고요. 매일 아침에 주방에서 커피도 내려주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간단하게 저 먹을 아침까지 준비해주고 출근하기도 했어요. 그때의 남편은 이렇게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죠.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도 했고 퇴근 후에도 힘든 기색 없이 웃으며 저녁을 함께 준비하곤 했습니다. 결혼 후 1년, 2년이 지나며 남편의 연봉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처음 이직했을 때보다도 연봉이 많이 오르니 남편은 점점 자신감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승진도 2차례에 걸쳐 빨리 하더군요. 문제는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지면서 생긴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저에게 생활비 주는 금액은 변동이 없었지만 월급이 많아지니 남편은 예전과 달리 새로운 취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골프를 시작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주말에 저와 시간을 보냈을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골프를 배우러 다니고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 친목 모임이나 회식도 잦아졌고요.
한 번은 저에게 어디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주말 아침부터 열심히 여행 가방을 싸더라고요. 골프채도 챙기면서요. 그 모습이 의아했던 저는 남편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가? 주말인데 벌써 나가려고 준비하나 본데 나한테 어디 간다는 말 없었잖아. 맞다. 내가 당신한테 미리 말을 못했네. 사실 오늘은 회사 동료들이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어. 우리 팀 직원이 숙소까지 예약해놨더라고. 1박으로 다녀올게. 다음에는 부부 동반으로 가자고 할 테니까 이번에만 봐줘 여보. 골프? 갑자기 웬 골프야? 예전에는 골프는 돈 많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나 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예전에 내가 뭣도 없을 때 얘기지. 지금은 나도 좀 여유가 생겼잖아. 요즘은 회사 사람들과 친목 다질 겸 골프 치는 게 필수야. 거기서 인맥도 넓히고 좋은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말이야. 승진하려면 골프는 스크린만 쳐선 안 되겠더라. 이렇게 가끔씩 라운딩도 나가주고 해야지. 남자들끼리 골프 치면서 하는 얘기가 또 중요하거든. 알았어. 대신 미리 말도 없이 가는 건 이번 한 번뿐이야. 앞으로 절대 허락 안 해줄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골프에 푹 빠져서 매주 주말이면 골프 연습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골프채 세트를 새로 사고 고가의 브랜드 의류를 사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남편이 이제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도 하더군요. 가정에서 모습이 이 정도였지만 회사에서도 남편은 태도가 점점 달라졌어요. 아마도 예전과 달리 연봉도 오른 데다 승진도 했으니 당연히 예전과는 달라졌겠죠. 남편은 연봉이 오르고 승진하면서 회사에서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힘들게 성과를 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곤 했던 남편이 이제는 여유를 부리며 아래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성과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이 야근을 안 하고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불안해서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예전에는 맨날 야근이더니 요즘은 야근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래도 되는 거야? 언제는 회사에 뼈를 갈아 놓겠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제는 내가 실무보다는 관리하는 위치가 됐으니까. 중요한 일은 아래 직원들에게 맡기고 나는 전체적인 방향만 잡아주면 돼. 이래서 다들 목숨 걸고 승진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돈도 잘 벌고 시간도 많아지니 당신도 좋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는 항상 당신이 회사의 실무는 직접 다 챙기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혹시 소홀히 하는 건 아니지? 저는 혹시 남편이 승진하면서 태도가 달라져 말이 나오면 아빠 이름에 누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뭐 이제는 내가 여기서 오래 일했으니까 여유도 생기고 내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이게 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덕분 아니겠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은 남자들한테는 거의 정글이라고. 여기서 살아남고 승진까지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 당신은 능력 좋은 남편 둔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라니까. 그래도 당신 이런 모습은 당신답지 않은 것 같아. 원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잖아. 당신도 잘 나갈수록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오늘도 회의에서 내가 의견 제시했는데 팀장도 감탄하더라고. 어디 나 아니면 이 회사 돌아가겠어. 나 아마 내년이면 또 승진할 것 같은데 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 뭐. 하하하하하. 그래,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덕분에 좋은 성과 낸 거잖아? 내 앞에서는 잘난 척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선 절대 그럼 안 된다.
제가 높아심에 당부했더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솔직히 팀원들 덕보다는 내가 다 한 거지. 다른 사람들 덕은 필요 없어. 결국 내가 능력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 회사에서 괜히 월급 많이 주겠냐고. 내가 나가면 회사가 얼마나 아쉬워하겠어? 그래서 나 붙잡는 거니까 이제는 좀 잘난 척해도 괜찮아. 저는 남편의 말에서 느껴지는 거만함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한 동료들 이야기를 하며 웃고 즐거워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모든 공이 자기에게 있다며 당연하듯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이지만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예전처럼 치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며 아래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니 저렇게 사람이 뭔가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이 남편의 태도를 더욱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을 저에게 보이기도 했어요. 가령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조금 거만해졌습니다. 뭐랄까요? 쓸데없는 허세를 부린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한 번은 남편과 좀 분위기 좋은 곳으로 외식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아마 결혼 2주년 기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는데 남편이 웨이터를 부르더니 팁을 두둑하게 주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만류했습니다. 어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서비스 비용까지 다 합쳐진 금액이야. 굳이 직원한테 팁 줄 필요까지는 없어. 우리나라가 팁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어허, 괜찮아. 이제는 내가 이런 데서 돈 좀 쓰고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벌고 내가 쓰겠다는데 당신 왜 말리고 그래? 이런 데서 자존심 상하게. 저는 남편의 대답과 행동을 보고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니 자신감도 올라갔는지 내가 아닌 자기만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많아지기도 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아닌 회사 동료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백화점에서 옷과 신발을 사며 치장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는 생활비는 여전히 변동이 없었어요.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남편이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더 늘어갔죠. 어느 순간 남편은 골프와 고급 외식, 비싼 옷에 돈을 쓰며 자신감을 높이고 있었어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결혼 초반에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다 싶었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기 성공이 모두 자기가 잘나서고 능력에 좋아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동창 모임에 다녀왔을 때의 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모임 후 즐거웠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을 텐데 그날 남편의 태도는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 모임은 어땠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겠네? 이제는 친구들도 수준 안 맞아서 못 만나겠어. 뭐 다들 나 부럽다는 얘기만 하더라. 옛날에 나 무시하던 애들도 이제 나한테 다가와서 인사하더라고. 남자한테 돈이란 건 곧 서열인 거지. 그래? 다들 당신 잘 돼서 축하해 주려는 거겠지. 솔직히 말하면 나랑 비교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 다들 나보다 뒤처진 느낌이었어. 이제 내일 모레만 30 후반인데 심지어 직장 잘리고 공무원 시험 본다는 놈도 있더라. 암튼 이제 그 모임은 안 갈 거야. 급이 안 맞아, 급이. 언제부터 남편이 사람만 나며 급을 따졌는지. 남편은 예전보다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기 바쁘고 타인을 낮춰보는 태도가 점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남편은 다정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기 능력 덕분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거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점점 속상해지고 혹여 남편이 자기 성공을 위해 진짜로 도움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만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신혼 초반에도 자주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께 늘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고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 나간다고 여기면서 여지없이 우리 친정 가족들에게도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간혹 친정에 가면 피곤하다는 기색을 드러내며 짜증을 부리기도 했어요. 제가 남편의 비위를 맞추면서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친정에 갔는데 아빠가 남편에게 요즘 회사 생활을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장인어른이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이죠. 김서방, 자네는 어떤가? 요새 회사 생활 많이 힘들지? 그 회사가 아주 바쁜 회사라 들었는데 그래도 참 잘하고 있는가 봐. 우리 희연이 말 들으니 많이 월급도 오르고 했다며? 다행이구만. 그런데 아빠 말에 남편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버릇없는 태도였죠. 뭐 제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예전처럼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회사에서도 누가 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도 아시잖아요. 제가 능력 없는 놈이었으면 딸도 안 주셨을 거잖아요. 그래? 합합합합합.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군. 그래 알았네. 이제는 더 안 물어보겠네. 저는 남편의 태도에 당황한 나머지 남편 옆구리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빠가 걱정돼서 물어보시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잘하고 있는데 확인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지. 잘 살고 있는 모습 딱 보시면 아시잖아. 내가 이 정도 할 말도 못해? 부모님은 못 들은 척 하시면서도 속상히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 표정을 보니 다 알겠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의 거만한 태도가 속상했습니다. 초반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하며 존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 혼자 잘나서 해냈다는 듯한 태도가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그래도 남편이 잘 안 돼서 속상한 것보다는 돈 잘 벌고 승승장구하는 게 100번 낫다라고 생각하며 남편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거듭하며 연봉도 2배 가까이 올랐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고 점점 더 자신감에 차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우리 부부를 보면 겉으로만 보기엔 성공한 남편과 잘 사는 행복한 주부였지만 사실 그때부터 남편은 저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고 장담합니다만 내 남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슬슬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즈음 주말에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슨 출장은 그리도 잦은지 한 번은 출장을 간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소리가 막자지껄하게 나는 데다 남편 전화를 여자가 받아서 제가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 두고 보다가 결국 제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주말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골프 가방을 챙기며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여보, 오늘도 골프 가? 요즘은 주말마다 나가느라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네. 언제까지 나 혼자 나들 건데. 주말이고 평일이고 아예 집에는 신경도 안 쓰네? 남편은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오늘은 회사 사람들이랑 거래처랑 중요한 약속이 있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자리야. 근데 당신 갑자기 왜 불만인 거야?
그동안 아무 일 없던 사람이 새삼스럽게. 나도 당신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지켜본 거라고. 근데 해도 너무하길래 참다 못해 얘기하는 거야. 당신 너무 무심한 사람인 거 알아?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의 마음은 대수롭게 생각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아, 당신도 이해 좀 해.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오는데 나도 주말에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이 정도는 즐길 권리 있잖아. 그놈의 돈 많이 벌어준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있던 말을 해버렸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아, 그래 좋아.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생활비 얘기나 좀 해보자. 당신 나한테 주는 생활비는 변동 없이 똑같잖아.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른 거 몰라? 당신은 월급도 많이 올랐다면서 왜 생활비는 안 올려줘? 나도 가끔은 좀 여유 있게 쓰고 싶어. 매번 당신 카드 쓰는 것도 눈치 보인다고. 그런데 남편은 생활비라는 말에 얼굴이 굳어지더니 사납게 말했습니다. 뭐, 생활비. 내가 주는 돈이 적냐? 관리비 내가 내고 큰 돈은 다 내가 쓰는데 150이 적어? 나중에 애 낳으면 모를까. 지금도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해. 당신 밖에 나가봐봐. 일도 안 하면서 한 달에 150 월급 주는 데가 있는 줄 알아? 내가 당신 먹여 살리는 줄도 모르고. 아, 참나. 내 앞에서 생활비 얘기하지 마. 뭐, 날 먹여 살린다고? 우리 결혼할 때 기억 안 나. 당신이 나 힘드니까 좀 쉬라며. 나도 당신한테 의존할 생각은 없어. 이런 식이면 나도 직장 다시 다녀야겠네. 저는 남편에게 화내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직장생활 그만둔 것도 내가 벌어올 테니 쉬라고 한 거잖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돈 벌어오니까 집에서 편하게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돈 얘기하는 건 좀 어이없네. 생활비, 나 올려줄 생각 없어. 남편의 말에 저는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쉬려고 했던 남편이 이제는 마치 저를 혼자 부양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믿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러다가 제 마음에 불을 질러버린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바로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여자 문제였습니다. 원래 남편은 여자에게 친절한 편이었지만 결혼하고 잘 나가면서 같은 회사의 후배 여직원들에게는 그다지 친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듣는데도 전화로 일처리 잘못한 여직원에게 막말을 하는 것도 종종 봤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제 눈을 가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한 일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부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휴대폰으로 온 전화를 받더니 평소와 좀 다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더니만 전화기를 가지고 슬쩍 자기 서재로 가더군요.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모든 신경은 이미 남편에게 가 있었죠. 슬쩍 남편이 들어간 서재에 귀를 대고 무슨 통화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남편이 다급하게 속삭이더라고요. 지금 집에 와이프랑 같이 있는 거 몰라? 내가 이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랬지. 그냥 문자로 해, 문자. 그러더니 문을 벌컥 열고 나오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문 앞에서 듣고 있다는 걸 알고는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뭐야 당신? 지금 여기서 나 전화통화하는 거 엿듣고 있었어? 저는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누구랑 통화하길래 그렇게 속상하면서 문자로 하라고 해. 대체 누구야? 당신이 떳떳하면 어디 핸드폰 한번 보여줘봐. 사람 괜한 의심하게 만들지 말고.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남편 폰이 알림이 울렸고 남편이 확인하려는 찰나 저는 그 인간 폰을 빼앗았어요. 화면에는 떡하니 알림이 떠 있더군요. 딱 한 줄의 문자를 읽은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오늘 너무 즐거웠어라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대체 이 시간에 이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제정신이야. 아이, 그거 그냥 회사 동료랑 농담 주고받은 거야. 괜한 오해하지 마. 남자야, 남자. 뭐? 참나. 요즘에는 남자 회사 동료랑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가 봐? 근데 이건 남자가 아닌 것 같은데. 남자 이름이 주연? 주연이라고. 아, 이 사람 참 오늘따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캐물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아냐?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몰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들이랑 술 먹을 일도 있긴 하지만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 안 하니까 의심하지 마. 저는 더 캐물어봤자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겠다 싶어 그날은 조용히 조심하라는 경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정말 핸드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심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 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상하게 자꾸 그쪽으로 신경을 쓰는 동물이거든요. 저 역시 남편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없는 척 했지만 사실 남편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차의 블랙박스도 매일 가서 확인했고 집에 오면 남편 겉옷 주머니도 늘 뒤져봤어요. 물론 지갑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자들은 아무리 꼼꼼해도 아주 완벽한 인간은 아니더군요. 결국 저에게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수상한 메시지, 낯선 번호로 온 전화기로, 그리고 남편의 골프 모임이라는 핑계로 자주 나가던 날들의 행적.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핸드폰 문자와 카드 내역은 외도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었죠. 남편 외도 증거를 어느 정도 모았을 때 이혼 서류를 먼저 내밀기 전에 남편의 진심과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른 척 연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겠다고 결심했죠. 저녁 늦은 시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더니 제 표정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신 오늘 뭐야? 표정이 대체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남편 말에 차분하게 응수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긴 했지. 우리 얘기 좀 할까? 당신 요즘 바쁜 것 같더라. 골프 모임도 자주 나가고 회식도 많아졌고. 당신이야말로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뭐 할 말은 없어?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뭐 그렇지. 요즘 회사 일 바빠서 그래. 요즘 다들 그렇게 바쁘게 살잖아. 나는 맨날 똑같은데? 당신 오늘따라 왜 그러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그동안 모은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혹시나 했는데 당신 여자 있더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증거 모으는데 채 한 달도 안 걸렸지 뭐야? 당신 회사의 와이프처럼 든 직원이던데 나이도 어리고 혹시 걔네 부모님도 딸이 직장 생사는 불륜인 걸 아시나 몰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한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여자라니!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직원들하고 스스럼 없이 지내다 보니 당신이 오해한 거지. 증거 앞에서도 남편은 뻔뻔하게 부인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아주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가 직접 보여주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부끄럼 없다고 할 수 있나 보자. 오늘 밤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는 어디서 만날까? 보고 싶어. 이런 말들이 회사 동료랑 하는 얘기라고는 안 보이는데 어디 내 말이 틀면 변명이라도 해보시지? 남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쓸어넘기며 초조해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차라리 남편이 부인하기를 바랐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죄책감을 느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차라리 부인했다면 나았을 것을. 남편은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뭐 어쩔 건데? 내가 돈 좀 만지니 여자가 붙더라. 그래서 좀 즐겼다. 내가 바람 좀 피운 게 그렇게 큰 문제냐? 내가 이렇게 벌어오는 돈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내 권리 아냐?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내가 생활비 주니까 좋은 거 아니었어. 뭐라고? 당신 지금 진심이야? 나는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점점 자기만 아는 인간을 변하고 결국 바람까지 피워. 아니지. 당신은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돈 벌어다 주는 게 무슨 유세라고 이렇게 당당한 건데? 당신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나 덕에 당신은 편하게 집에만 있잖아. 내가 잘나서 이 회사 다니고 이 정도 생활비 벌어오니까 말이야.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도 있는 거라고. 내가 버는 게 얼만데 바람도 못 피우냐? 남자가 한 번씩 그럴 수 있지. 정 억울하면 내가 생활비 올려주면 될 일 아니야. 올려줄 테니까 지금처럼 편하게 살고 싶거든. 참고 살아. 저는 남편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 말을 들으며 확실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더군요.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해줬다면 나았을 텐데. 남편은 자기 외도를 정당화하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혼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하지만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남편이 누구 덕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봐. 당신이 그렇게 잘났고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정말 혼자 살아봐. 대신 당신이 저지른 짓의 책임은 져야 할 거야. 뭐, 이혼?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솔직히 말이야. 당신은 너무 오해실 속의 화초 같아. 당신 친정아빠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혼해서 뭘 어쩌고 살겠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벌어오는 돈이 얼마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비웃음에 대꾸하는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네. 이제부터 우리 서로 도움 없이 살아가자.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아빠 도움은 받지 않아도 되겠네. 그리고 나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 더 이상 기대지 않아도 되고. 그 말을 남긴 뒤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아빠의 명함을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제가 내민 명함을 바라보더군요. 거기 우리 아빠 이름 잘 봐봐. 어디 대표이사인지. 당신이 그토록 잘난 척하며 다니던 그 회사의 주요 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가 우리 아빠야. 당신은 내 덕분에 그 회사에 들어갔고 내 덕분에 승진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은. 내가 아빠 부탁 때문에 그동안 이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뒤집혔는 줄 알아? 근데 이래도 당신 혼자 잘나서 승승장구하는 거라 생각해. 어디 대답해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제자 명함을 확인하고는 말을 더듬으며 이러더군요. 그래 정말이야? 당신 그걸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럴 리가. 난 한 번도 회사에서 장인어른 이름 들은 적 없다고. 그래서 뭐?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게 다 당신 덕분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그냥 당신이 얼마나 오만해졌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야.
당신이 성공한 게 당신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이젠 알아야 할 때 같아. 당신이 오만하게 굴고 나 무시하고 당신 잘된 걸 혼자 이룬 것처럼 굴 때 지켜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그래도 나는 끝까지 당신 자존심 지켜주려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바람은 절대 못 참아. 내가 왜 다른 여자까지 참아주면서 당신 자존심을 지켜줘야지? 내가 정말 이런 실수를 했단 말이야? 설마 당신 말이 정말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풀렸던 거였어? 당신 아빠 덕분에? 남편은 자기가 승승장구한 게 우리 아빠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아빠 덕분이야.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어. 당신이 우리 아빠 사회가 됐으니 아빠도 당신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셨던 거야. 그런데 당신은 점점 나은 사람이 되기는커녕 오만해지고 날 무시하고 바람까지 피운 거지? 한마디로 주제를 모르더라.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어쩌면 이혼이 답일지도 모르겠네.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생활비를 빌미로 참으라고 하다니 말이야. 우린 끝이야. 이혼하자.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깨닫는 듯 보였어요. 그러더니 조금 전 적반하장의 모습과는 다른 태도로 저에게 사정하기 시작하더군요. 뭐, 진짜로 이혼하자니 당신 정말 진심이야?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가 다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약속할 테니까 차분히 다시 얘기해보자. 장인어른이 정말 나한테 예전부터 신경 쓴 거라면 아직도 나를 믿고 계신 거잖아. 당신 이런 식으로 이혼한다고 해봐.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이혼했다고 생각했어, 여보. 그래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 힘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큰 소리 쳤던 거 나는 전부 다 기억해. 벌어오는 돈이 얼마냐고 잘난 척할 때 그 돈. 어디서 누구 덕에 나왔는지 이제 잘 생각해봐. 그러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사람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무조건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으니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당신도 알잖아. 나 그래도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달라질 건 없어. 그냥 내가 바람 피운 거 당신이 눈 한 번 감아주면 다 해결이잖아. 남편의 말은 오히려 제 화만 더 돋을 뿐이었습니다. 눈 한 번 감아달라는 말에 아예 마음이 돌아서 버리더군요. 미안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당신이 언젠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참았지만 배신은 못 참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 그동안 나 무시하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한 건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연히 당신과 바람 피운 그녀도 대가는 치르게 될 거야. 아빠한테도 말할 거야. 더 이상 당신 도와주지 말라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 한번 기대해봐.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이번에는 닷돈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 흘리는 눈물이었겠죠. 여보, 이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신 이런 실수 안 할게. 무릎을 1000번 만번이라도 꿇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이제 그럴 기회는 없어.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하찮게 대우한 순간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났어. 이제부터는 정말 혼자 살아봐. 더 이상 우리 아빠의 도움도 내 도움도 없을 거야. 그 순간 남편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울부짖으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손에 쥐어진 영암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후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 예상대로 친정에서는 노발대발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아빠는 제가 겪은 모든 일에 크게 분노하셨고 절대로 곱게 이혼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하셨죠. 아빠는 분노에 찬 얼굴로 거실을 서성이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나한테 바람 피우고 이렇게까지 무시했다는 거야? 내가 그럼을 어떻게 도와줬는데? 절대로 이대로는 안 넘어가? 아빠 미안해요. 저도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혼자 참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이혼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혼? 물론이지. 하지만 그렇게 쉽게는 못 나죠. 주제도 모르고 상간녀까지 있다니. 변호사들 모두 동원해서 이혼 소송이랑 바람났다는 여자 상간녀 소송도 제대로 걸어줄 거야. 그럼 내 딸을 이렇게 대했으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너는 아빠만 믿고 가만히 있어. 아빠는 곧바로 아는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를 대상으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황은 더욱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죠. 며칠 후 변호사들이 준비한 소송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떠올라 다시 한번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후련한 마음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빠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도 접촉을 했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 회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어. 그놈이 자초한 일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회사를 위해 힘쓸 이유가 없지.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놈이 회사 내에서 여자 문제를 일으킨 걸 알고 있더군. 프로젝트에서도 이미 제외됐고 결국 자기 발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정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야. 이건 네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손에 쥔 걸 다 빼앗겨봐야 그놈도 깨달을 거다. 원래 세상에 아름다운 이혼은 없어.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동료들의 냉대 속에서 결국 자기 발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아빠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과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눈에 띄게 초췌해진 모습이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혼을 다시 생각해봐달라며 또 한 번 매달리고 빌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몇 달에 걸친 소송은 결국 제가 승소했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후 남편은 회사에서도 퇴출된 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단년 전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둔 일도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사람을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 못한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도 너무 믿고 참아준 제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더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어쩌면 이혼이란 단어가 두렵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 제 자신을 되찾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오늘 저의 이혼 사연이 조금이라도 구독자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